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OEM 공장부터 찾지 마세요. 공장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브랜드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부터 찾으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제품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장품 브랜드의 기획부터 제품 개발, 생산, 브랜딩, 해외 진출까지 진행해온 이보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성신여대 대역교에서 로컬 화장품 브랜딩과 소비자 이해라는 과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화장품 트렌드나 마케팅 이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브랜드가 만들어질 때 필요한 과정을 함께 다룹니다. 어떤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소비자가 왜 이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지, 제품 콘셉트와 성분은 어떻게 연결하는지, 용기와 패키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은 어떻게 보여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브랜드를 만들 때 필요한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이 교육 자체를 창업 교육을 따로 받지 못한 채 바로 제품을 만들어야 됐던 초기 대표님들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내용이 아닐까? 실제로 많은 대표님이 화장품 창업을 결심하면서 제일 먼저 인터넷에서 OEM 공장을 검색합니다. 그리고 공장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성분을 넣을 수 있나요? 최소 생산 수량은 몇 개인가요? 세럼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요즘 잘 나가는 제형으로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 전부 필요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질문보다 먼저 대표님께 다시 묻습니다. 누가 이 제품을 사용할 예정인가요? 그 소비자는 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수많은 제품 대신 새롭게 만들어질 이 제품을 선택해야 하나요? 이 제품을 어디에서 얼마에 판매할 예정이신가요? 그리고 제품 생산 이후 브랜딩과 판매를 위해 사용할 예산은 얼마나 남아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상태라면 아직 공장을 찾을 단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백 세럼을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미백 기능성 성분을 넣고 사용감이 좋은 세럼을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초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품과 기미 색소 침착을 고민하는 40대 고객을 위한 세럼이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20대 소비자는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는 사용감, 부담 없는 가격, SNS에 쉽게 이해되는 메시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0대 소비자들은 대상으로 한다면 성분에 대한 신뢰,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 효과를 설득할 수 있는 자세한까지 전달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나라에 판매할지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제형, 용기, 표현 방식, 가격대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장에 좋은 미백 세럼 하나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공장은 요청받은 제품은 만들어주지만 그 제품을 누가 왜 사야 하는지까지는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받아본 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더 심하게는 생산 이후에 그걸 깨닫기도 합니다. 특히 고급스러운 용기를 선택했는데 원가가 너무 높아 판매가를 정할 수 없는 상황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고 브랜딩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건 예산입니다. 많은 분이 제품 생산비만 생각합니다. 제품 3,000개를 생산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용기와 단상자가 얼마인지까지만 계산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 브랜드 출시에는 제품 개발비, 디자인비, 촬영비, 상세 페이지, 유통 수수료, 물류비까지 필요합니다. 예산의 대부분을 사용하면 좋은 제품을 만들어 놓고도 그 제품을 소비자에게 알릴 비용이 남지 않습니다. 결국 창고에는 제품만 쌓여가고 어떻게 판매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첫 번째 설계는 바로 이겁니다. 공장에 연락하기 전에 꼭 4가지를 먼저 정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 내 제품을 사용할 사람을 20대 여성처럼 넓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제품을 사용하고 기존 제품의 아쉬운 점이 어떤 건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택의 이유입니다. 좋은 성분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비자가 수많은 제품 중에 왜 굳이 내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판매 가격과 유통 채널입니다. 온라인에서 직접 판매할 것인지, 오프라인 같은 유통 채널에 입점할 것인지, 해외 바이어에게 공급할 것인지에 따라서 제조 원가가 달라집니다. 제품을 만든 뒤 가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가격과 유통 수수료를 먼저 계산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제조 원가를 역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전체 예산입니다. 생산비만 계산하지 말고 개발, 패키지, 콘텐츠 마케팅, 물류까지 포함한 전체 출시 예산을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리된 후에 어떤 공장이 내 브랜드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공장이 무조건 좋은 공장도 아니고 유명한 공장이 모든 브랜드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브랜드의 방향을 이해하고 목표 원가와 제형, 출시 일정들을 맞춰 실제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 공장을 찾아야 합니다. 공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결국 대표님이어야 합니다. 이 채널에선 앞으로 OEM과 ODM의 차이 같은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공장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샘플 개발 의뢰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MOQ와 견적은 왜 업체마다 다른지, 성분과 제형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용기와 패키지 때문에 원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실제로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화장품 브랜드를 준비하고 있지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거나 이미 제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방향이 맞는지 확신이 없다면 이 채널이 하나의 설계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품부터 만들기 전 브랜드 전체를 먼저 설계를 해주세요. 여기는 화장품 브랜드 비밀 설계도입니다.